최근에 나온 과학상 하나가 말이죠. 기술이랑 금융 지도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스웨덴에서 발표된 노벨상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퀀텀 골드러시를 촉발시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순수한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투자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날입니다. 2025년 10월 7일. 이 날짜는 양자기술의 역사에서 아마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불꽃이었어요. 스웨덴에서 나온 발표 하나였죠. 노벨상이 어떻게 이 엄청난 혁명의 도화선이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세 명의 과학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이죠. 존 클라르크, 미셸 드보레, 그리고 존 마티니스. 자, 수상 이유가 뭐냐면 거시적 양자역학 터널링 때문인데요.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의미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그 이상한 규칙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쓰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바로 이 발견이 양자 컴퓨터를 실험실 밖, 진짜 현실 세계로 끌어낸 결정적인 열쇠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이론이 어떻게 현실의 기술이 됐을까요? 그 돌파구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세 과학자의 연구가 없었다면 아마 이것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초전도 큐비트입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양자 컴퓨터들의 심장 같은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연구가 바로 이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분들이 해낸 걸 세 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엄청 큰 회로에서도 양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줬어요. 둘째, 그 효과가 금방 사라지지 않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이걸 전문 용어로 양자 결맞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큐빗을 수백, 수천 개 연결해서 강력한 양자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과학이 길을 딱 닦아 놓으니까 기업들이 그 위로 막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연구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 이름들 보세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IBM, 구글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리게티, D-Wave,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들까지 이 회사들 모두가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자기들의 기술 제국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맥킨지 분석이 딱 보여주는데요. 양자 오류 보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구글의 윌로우 칩은 수상자들의 연구로 검증된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류 문제를 푸는 데 쓴 기술의 뿌리가 바로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적 성과가 노벨상이라는 공식 도장을 딱 받으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말 그대로 퀀텀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이 노벨상 수상이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야, 이거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야. 진짜 현실이야. 하는 신호요. 이 신호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숫자를 보면 이게 바로 드러납니다.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VC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사이에 5억 5천만 달러에서 12억 5천만 달러로 그냥 2배 이상 폭증해 버렸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정확히 128%가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노벨상이라는 과학적 검증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켰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 기관 투자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에 완전히 뛰어들었죠. 상장된 양자 컴퓨팅 회사들 주가를 한번 보세요. 아이온큐는 무려 300% 이상, D-Wave는 280%가 넘게 급등했어요. 시장이 이 기술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진짜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들만의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국가 대항전이 됐습니다. 일본은 74억 달러, 미국은 3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호주인데 단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어요. 양자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과 막대한 투자는 과연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가게 될까요? 이제 그 지평선 너머를 한번 내다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자,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었으니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로 질문이 바뀐 거예요. 혁신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응용 분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금융에서는요, 복잡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같은 걸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고요. 제약업계에서는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말도 안 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 여기에 맞서서 새로운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하는 것도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노벨상은 그냥 과거의 훌륭한 연구를 칭찬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 양자 산업의 상업화를 알리는 공식적인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 기술은 이제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넘어서서 산업의 판도를 뒤바꾸는 핵심 변수가 된 거죠. 여기 인용문이 경고하는 것처럼 이 거대한 변화에 올라타서 수익을 낼 기회의 창은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그 잠재적인 보상은 전례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퀀텀 골드러시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